안녕하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일을 겪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미 이혼한 지는 2년이 넘었고, 저도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일상에 치여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새로운 소식을 듣자마자 도저히 저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친구들한테는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요. 현실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익명의 힘이라는 게 이럴 때는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헤어진 전 남편과는 후배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배가 원래 자기 주변에 솔로로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든 엮어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 후배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이죠. 사실 제가 소개팅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무렵에 주변에서 연애는 안 하냐, 시집을 언제 갈 거냐 하도 난리였던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상투적인 대답으로 회피하고 넘겼는데 한 번, 두 번 자꾸 듣다 보니 은근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에 대한 첫인상은 사람이 참 순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제 이상형이 웃는 게 이쁜 남자이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한 달도 안 돼서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나아가 부부이혼을 맺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참고로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세요. 남편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어머님께서 가난 말기로 병원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 혼자 집에서 계시는데 하루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며 저녁 약속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던가 그런 성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솔직히 보통 식사 자리는 아니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당일날이 돼서야 저와 남편 둘 다 깜짝 놀라버렸죠. 왜냐하면 아버님 옆자리에 아주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20대 중반에 남편을 낳은 탓에 저희 시아버지 연세가 꽤 젊은 편이세요. 작년에 환갑잔치를 하셨는데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은 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직감적으로 두 분이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슬쩍 남편 얼굴을 쳐다봤는데 저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란 얼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먼저 그 여자분을 소개해 주셨고 두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상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6개월 전에 아버님이 차를 몰고 출근을 하시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대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그 여자분이었다네요. 두 분이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도 좋고 앞으로 뭐 재혼까지 하는 것까지도 저는 없었지만 문제는 두 분의 나이 차였습니다. 아버님과 무려 띠동갑하고도 2살이 더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40대 후반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30대 중반이니 저랑 열 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뭐 나이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님은 따로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에게 소개만 시켜주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신 거였죠.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당신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 장가까지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는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재혼이나 호적 정리 같은 건 할 계획은 없다고 단지 그분이랑 살림만 합쳐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식을 올리고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남은 여생을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은 것뿐이라네요. 아니 어느 자식이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응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아버님께서 본인 인생 찾아가시겠다는데 오히려 축하를 해줄 일이잖아요. 저나 남편 둘 다 이제라도 아버님께서 짝을 찾으셨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이 지난 후 한 달 후쯤인가 제가 두 분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앞으로 행복하시라는 덕담도 해드리고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과 두 분이서 여행 다녀오시라는 의미로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비록 당장 그분께 어머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이 정도 축하 인사는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만들 자리였죠. 물론 아버님도 그분도 정말 고마워하셨고요. 참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나이는 저랑 얼마 차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가 봐도 딱 현모양처 스타일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아주 여성스럽고 말이죠. 거기다 저한테 꼬박꼬박 며느님 며느님 하면서 저를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지요. 근데 며칠 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기는 뭐 하셨는지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앞으로 서로 할 도리는 놓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좋게 받아들이려면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서로 할 도리는 하자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바라는 건 시기상조 아닙니까? 솔직히 찝찝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뭘 어쩌겠어요. 괜히 한마디 거들었다가 서로의 관계만 이상해질까 싶어 혼자만 알고 넘겼지요. 따로 남편이나 아버님에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다고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께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어려웠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확신을 가진 건 아버님과 그분이 살림을 합친 뒤 한 달 좀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다짜고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 저희 주시려고 그분께서 직접 담근 김치를 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때 시간이 한낮이어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기가 싫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고 오는 사람 성의가 있는데 그냥 두고 가시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거기다 직접 김치를 담궜다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날 제가 김치 감사하다 문자를 보냈더니 곧바로 그분께서 며느님 보세요. 라고 시작하는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어제 김치를 두고 가려다 우연히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셨다면서 아무리 젊은 사람 둘이 사는 집이라고 해도 집에 먹는 게 너무 부실한 것 같답니다. 저희 남편이 현장직이라는 것도 들먹이시더니 바깥에서 힘써야 하는 남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먹게 하는 건 도무지 아니라고 지금보다 훨씬 반찬이나 식단에 신경을 쓰라대요. 그 문자를 읽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나 남편 모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 집에서 뭘 해먹는 일이 드문 편이긴 합니다. 특히 저는 평일 대부분의 끼니를 회사에서 해결할 만큼 일도 바쁘고 야근도 잦아요. 그러다 보니 저녁은 남편 혼자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곧잘 해먹길래 별로 걱정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집안일은 제가 대부분 하고요. 막말로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를 타쓰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활 패턴에 남편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냉장고 하나만 보고 저런 소리 하는 게 못마땅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버님 여자친구고 뭐고 확 받아칠까 하다가 그래도 차마 그런 용기까지는 안 나길래 저희가 맞벌이라고 거기다 남편과도 전부 이야기가 된 부분이다라며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들으시게끔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건지 2, 3일에 한 번꼴로 잔소리 문자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남편 건강이 최고라면서 어떤 영양제가 요즘 그렇게 좋다더라. 저녁밥은 제때 챙겨주고 있냐. 고기보다는 생선 위주로 먹어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등등. 온통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들 뿐이었죠. 결국 한 2개월쯤 지났을까. 지치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문자들을 보여주며 당신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인 것 같냐 물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너무 피곤하다고요. 사실 남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도 제가 그분이랑 단판을 지었을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에게 오는 문자들은 확연히 줄어들길래 이제 다른 문제는 없겠지 하고 안심을 했었어요. 물론 한가족으로 보내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언젠간 저도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쓰고 진짜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만난 기간도 1년이 채 안 되는데 남편이나 제가 벌써부터 어머님으로 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그분 딴에는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앞으로 며느리와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참견이나 잔소리가 사라지니까 그제야 좀 살만하더군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세상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말하기 민망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과 그분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솔직히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님 연세가 이제 환갑을 지나셨고 그분은 40대 후반이라 의학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남편과의 관계도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버님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다며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다 이제부터 정식으로 시어머니로 모시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부부가 되신다는 데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안 주시고는 갑자기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도무지 안 내키는 겁니다. 거기다 아이가 태어나면 도련님이라던가 아가씨로 불러야 한다는 사실도 사실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고요. 며칠 동안 혼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비록 남편을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정식 시어머니로 받아들이기로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찌되었든 제가 이혼을 결심할 계기는 없어 보이지 않나요? 중요한 건 그로부터 얼마 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시작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저는 건축회사에서 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로 디자인 관련 업무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손목이 계속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 특정 각도로 손목이 꺼기기만 하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휴직계를 내고 쉬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단시간에 결정한 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결정이거든요. 병원에서는 최소 석 달은 아예 컴퓨터 앞에도 가지 말라는 소견을 제시했고 남편과 합의하에 회사를 쉬게 된 건데 글쎄 제가 회사를 쉬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께서 저더러 그럼 당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 그러니까 새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회사를 쉬는 이유를 못 들으셨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손목이야 살살 요령껏 움직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시네요. 거기다 새시어머니께서도 은근슬쩍 노산이라 허리가 너무 아프네 마네 이제 입덧까지 오고 하면 더 힘들 텐데 어쩌나. 이러면서 엄살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건 줄 아시냐고 팔자에도 없는 임산부 뒤치다꺼리 할 생각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진짜 시어머니였어도 이렇게 나왔겠냐며 저를 무슨 천하의 악독한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손목이던 허리던 아픈 건 아픈 거 아닙니까? 꼭 죽을 병에 걸려야만 환자는 아니잖아요. 회사를 못 다닐 만큼 의사 선생님도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시어머니 임신수발을 들겠냐고요. 제가 너무 완강하게 싫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아버님께서 이번엔 작전을 바꾸시더군요. 혼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다며 그런 당신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답니다. 근데 별달리 해준 것도 없고 저희 부부 눈치 보느라 그 흔한 면사포 한 번 못 씌워준 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저더러 양보를 하라는데 아니 아버님이 키운 자식이 남편이지 저는 아니잖아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거기다 아버님이 못해준 걸 왜 저더러 해주라 하시냐고 막말로 아직까지 저분이랑 저는 생판 남남 아니냐 따졌죠.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저처럼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솔직히 이쯤에서 서로 안 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남편과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이미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 제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어머님 뱃속에 있는 애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 동생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저보다 윗사람인 건 확실하다면서 어차피 집에서 쉬는 거 가서 좀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네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헛소리에 제가 황당해서 쳐다보니까 혼자 말 비슷하게 그러더군요. 원래 며느리가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꼴찌야 꼴찌라고요. 그 말에 완전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한 말 다시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물어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더니 그냥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랍니다. 아버님께서 선택한 분이신데 괜히 비위 거슬러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적어도 남편만큼은 제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같이 화를 내고 따지는 것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아파서 일까지 쉬어야 하는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해줄 줄 알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아버님이 나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당신 부모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딴 대접까지 받았는데 다시 그 집안에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내 동생을 낳아주실 분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라고 웅얼거리더라고요. 그 시점에 저는 곧바로 이혼을 결심했고 생각보다 저희는 쉽게 남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버님 쪽에서도 자기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며느리로서 불합격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한 게 마음의 응어리로 남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고 지냈어요. 설령 사과받고 어찌어찌 넘어간다 해도 만약에 남자애던 여자애던 누구 하나 태어나기라도 해봐요. 저쪽은 한 가족이랍시고 똘똘 뭉칠게 뻔한데 그러면 저만 서럽고 고달픈 신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그게 며칠 전쯤 전 남편으로부터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글쎄 아버님 애가 아니랍니다. 생긴 게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상하다 싶은 차에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온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뭐 둘이 이혼했으니까 이젠 다시 자기한테 올 수 있지 않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그 자리에서 속사포로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끌어다가 버프어버렸네요. 그리고 연락처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죄 지은 만큼 돌아온다더니 심보를 그따구로 쓰는데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요. 이제야 이혼할 때의 찝찝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 속이 시원하네요. 아무튼 내일부터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앞가림이나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